어쨌든 참여정부 시절에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그 정책 수단, 어떤 좋은 정책 수단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주주 배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일본 아베 수상이 쓴 정책은 우리가 이제 배당이 26%, 일본이 31%, 미국이 한 41% 정도 되는데 네. 아베 수상이 쓴 정책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많이 넣은 거예요. 소위 네, 내기를.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14년도 7개에서 지금 44개가 되다 보니까 일본이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장기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단타니까 네. 이때 세제 혜택을 좀 과감하게 주는 게 주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크게는 이 결국은 도전하는 나라가 되고 주식시장이 화랑이 돼야 되는데 예. 그잖아요. 이 돈이라는 게 기업으로 가고 네. 그게 거기서 수많은 기술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였어요. 40%를. 네. 이때 야당에서는 지금 국힘이죠. 네. 기금사회주의다.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예. 결국 그게 동력이 돼서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2500포인트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런 걸로 본다면은 현재 약 한 400조 정도 있는 퇴직연금이 네. 수익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401K처럼 요거를 좀 안정적으로 넣으면은 퇴직연금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좋아지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가 지금 뭐 코스피 밑에 코스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코스닥이 세야 되거든요. 네. 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27조 달러고 나스닥이 24조 달러거든요. 네. 27대 24조 달러. 네. 비슷비슷하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2087조, 코스닥은 393조. 사실 코스닥이 세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 코스닥 주를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펀드로밖에 못 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적인 벤처가 안 생기는 게 우리가 하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가 그 미래 기술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 자동차, 전기차 파는 거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주가가 높은 이유는 미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2천조 원 국민연금 등의 2천조 원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5%만 하면 100조쯤 되거든요. 네. 그럼 100조 같은 거를 그냥 사우디의 국부펀드나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데에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네. 미래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시장이 반응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함께하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 정책 그대로 갖다 쓰시면 어떡하죠? 저는 그거 좋다고 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네. 그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할 때 오디언스가 누구인가라고 네네. 할 때 보통 국민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국민을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장관, 차관 바로 뒷줄에 있는 국장, 과장이 저는 오디언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저 공직자들이 안 움직이면 정책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책 보고서 저는 다 나눠줍니다. 여야 의원들한테. 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아이디어고 네. 제가 또 100%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정치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각종 금융 정책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데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국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가 있다면 어디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기관리 측면으로 보면은 부동산 PF인데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지난번 레고랜드 우리가 2,050억 때문에 약 그 채권 안정기 펀드를 약 50조 정도 풀었는데 네. 저는 이번에 태형 이런 걸 봤을 때 빨리 그 시장별로 사업장별로 선별을 빨리 해야 된다. 민간이 합동으로. 네네. 이게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인데 네. 그러면 회생이 불능하다. 조건부 회생을 한다. 이렇게 빨리빨리 정해져야 네.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 이 정도 위기는 넘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의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지금 한전체가 예. 트리플 A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나머지 회사채가 덜 팔리는 거 되죠.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가 아예 한전의 일부를 예. 그 전기회사를 국유화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민간에 매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시장의 불투명성을 없애버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작년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가 확 식어버린 게 우리가 초전도체.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 6천조 정도 되는 미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뭐냐면 인류사의 새로운 뭐냐면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이 핵심 기술을 찾는 거. 우리가 CDMA 다중분할 기술 이거 하나로 가지고도 굉장히 휴대폰 시장에 앞서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사의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기술을 찾아내는 거. 그게 필요해 보여요. 가끔 이 부동산 PF 가장 약한 고리라고 이제 꼽으셔서 부동산 PF가 이렇게 계속 쌓이고 134조까지 쌓이고 또 태형건설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일부는 이거 건설사들 이렇게 너무 부채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왔으니 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지원이 끊기는 순간 도산할 것 같다면,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아닐 기업은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뭐 선순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극단적인 경우는 사실은 다 지원해주지 말고, 한번 쓰러져야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죠?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우리가 레고랜드 돈이라는 건 서로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50억 때문에 레고랜드 강원도 그것 때문에 그 안정 펀드를 수십조를 넣거든요. 이번에 태영도 채권단 보면은 460개 채권단이 오잖아요.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회생불능한 거, 그다음에 조건부 회생하는 걸 빨리 그 민간하고 관이 합동으로 해야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부패라든지 합리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부패를 줄이고 그걸 빨리 해나가는, 그래야 이제 다른데 파급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이고 그다음에 이 저성장이 뭐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유럽에 살면 아무 문제 없는 나라예요. 근데 미중 일러의 강대국 사이에 살면서 이런 저성장과 저출생을 가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일단 강력한 저는 성장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그건 결국은 기술 기반의 성장 드라이브밖에 없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보죠. 그렇군요. 본질적으로는. 네, 우리 한국 경제 가장 약한 고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 질문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이 워낙 자산에서 보유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치 미국처럼 주식으로 뭐 은퇴를 한다든가 뭔가, 왜냐면 우리가 90세까지 100세까지 사는데 90세까지 100세까지 평생 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구조를 뭔가는 만들긴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좀 만들 방법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재산 3분지계를 하자. 재산 3분지계.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70%가 몰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부동산에 저당 잡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미국처럼 그 부동산 40, 주식 30, 그 연금에 30, 433 이런 축구도 433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이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그냥 여기가 결국은 기업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기업이 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가치가 결국은 이 주주 배당으로 오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활성화시키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활용법, 그다음에 2,000조 원 중에 한 5%를 국부 펀드를 굉장히 강화해서, 그것도 우리가 아직 실력이 약하니까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거하고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결국은 이 창업국가, 도전국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코스닥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코스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연금 같은 것이 코스닥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등 주식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세제 혜택도 좀 확실하게 주고. 제가 말씀하는 그 근저에 깔린 의원님의 생각이 제가 종종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된다. 실패하면 나고자로 도장 찍듯이 하는 문화가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을 용인해줘야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환경,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또 많은 신규 벤처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또 성장하고 그게 우리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고성장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근저에 깔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속에 계속 들어보니까. 저는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쌀 돌고르는 기계 이거를 이제 만드신 분 중에 하나고 저도 그 특허가 있거든요. 제가 자꾸 기술 얘기하는데 결국은 산업혁명도 기술이었고 그 스페인이 영국한테 무너진 것도 주철대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결국 기술혁명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벤처하다가 망하면은 바로 신용불량자예요. 근데 미국은 그것이 경력이 되잖아요. 그게 되려면 결국 M&A 시장입니다. 근데 M&A 시장인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놀라는 거는 구글에 M&A 했다 그러면 그러다가 SK M&A 혹시 뭐가 이렇게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아직 CVC가 굉장히 미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또 미국에서 기술 탈취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술 탈취를 당해요. 근데 막 3년 동안 소송이 되니까 그 사이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하고 기술 탈취 못하게 하고 사람 못 빼나가게 하고 대신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도록 그거를 M&A를 투명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컨더리 펀드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뭐냐면 그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다 미국 자본들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억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는데 몇천억 이런 걸 투자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컨더리 펀드를 기본적으로 확 늘려갈 수 있는 이걸 만들어서 인간은 결국은 이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그것이 다음 M&A 당하고 M&A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됐을 때 이게 코리안 드림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하고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으로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쩌면 피크 코리아 정점 찍고 이제 중성장 고성장은 다시는 없다라고 포기하듯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저는 네이밍을 뭐라고 했냐면요. 두 번째 한국입니다. 두 번째 한국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음 주 국회에서 세미나 강의 주제도 두 번째 한국이거든요. 피크 코리아가 아니라 두 번째 한국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던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같이 그런 것들 구체적인 그런 정책 수단들이 잘 우리나라에 잘 이렇게 정책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 저성장, 뉴노멀 이렇게 체념하면 나라는 무너진다고 봐요.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보다 작은 싱가포르이 550만이 사는데 그 국민소득 8만 불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싱가포르 정도의 혁신 경제를 가지면은 전 세계 3, 4위 국가가 됩니다. 만약에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역량을 가지면 명실상부한 전 세계 2, 3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나라를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 그러셨대요. 그 한국은 반도체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병철 회장이 아니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하지. 결국 그걸로 오늘 이 반도체에서 누가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누가 우리가 그 현대자동차가 이거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누가 있어요? 결국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기업가적인 도전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 혁명이라는 시대를 이끌고 판교라는 도시를 통해서 코스닥을 통해서 일어섰다면 그와 비슷한 게 또 한 번에 뭐냐면은 AI 혁명, 기후 위기와 그다음에 바이오 이 혁명의 드라이브를 걸고 코스닥 부분에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돈을 갖다 퍼붓고 그리고
판교 신도시를 능가하는 이제 새로운 미래 도시. 왜냐하면 도시가 왜 자꾸 도시를 얘기하냐면 우리 박태준 회장은 포항, 네. 울산, 창원, 여수라는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를 만드는 요즘에 그 무슨 저기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이 수준을 그거는 베드타운이거든요.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함께 있는 이런 뭐냐면 복합 컴패티시티 이런 게 미래 도시거든요. 네.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1300조를 넣어가지고 네옴시티를 만들며 네. MS나 구글이나 왜 미래 도시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미래 도시가 가장 강력한 미래 상품이라고 보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도시의 OS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 휴대폰 OS, 컴퓨터 OS, 아직 도시의 OS는 없거든요. 그런 과감한 발상이 있죠. 과감한 발상과 이거를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치 세력.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너무 말씀도 이렇게 너무 멋있으시고 살인 미소로 계속 웃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최근 그 KBS 신년 토론 갔다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생방송 중에 저도 말이 막 나왔는데 R&D 예산도 줄였지만 왜 하필 교육 예산과 R&D 예산만 줄였을까? 12대 부분 중에. 근데 교육 예산과 R&D 예산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예산인데, 근데 교육 예산을 줄인 또 근거는 학령 인구가 줄어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성장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명당 교육 예산이 1인당 교육 예산이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이니 교육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전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 그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돼버렸습니다. 전 인구의 인재화. 전 인구를 인재화 시켜야죠.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왜 학생이 그만큼만 돼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교육 예산을 늘리고, 물론 초중고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교육의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학령 인구가 줄지라도 1인당 들어가는 교육 예산을 늘린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는데 혹시 의원님은 같은 생각이신지 정말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동의하세요? 미국 군인하고요. 네. 한국 군인하고 네. 장비를 갖고 있는 돈 액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강한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저는 휴먼 캐피탈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요. 네네. 이 캐피탈이라는 용어가 인도 유럽 어족의 황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캐틀. 근데 농경사회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한 사람이 AI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가장 고도화된 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비 강남 같은 데는 가처분 소득의 30%, 7살짜리 영어 학원이 100만 원, 200만 원을 쓰면 그건 살다 많아요, 그거는. 살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그죠?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인간이 전 세계 미국 누구와도, 일본과 중국 누구와도 가장 강한 고도의 인간이 맞아요. 국민들이 사교육비로 내는 게 아니고 허리가 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그런 거를 뭐냐면 국가가 해서 그렇죠. 최고의 인재를, 그래 휴먼 캐피탈리즘,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저는 그게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는 거죠. 그 정말 옛날 생각하는 거죠. 사람 숫자 세고 그 일당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뭔가 공감하지 않는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토론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공감 해주시고 저도 공감이 돼서 토론이 약간 그렇네요. 그러면 좀 서로 살붙이는 방향으로의 토론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많았다 이런 거. 아니요. 말씀 너무 좋았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두 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소감. 병익남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많이 안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유튜브라는 거에 눈을 뜬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구독자는 9,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이광재 TV를 구독해 주시고요. 근데 결국은 그냥 제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오랜 꿈은 한 몇십 년 동안 준비한 건 국가의 흥망사입니다. 왜 국가는 흥하고 망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게 저의 평생의 큰 꿈인데, 네.
그걸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는 결국은 폴 케네디가 얘기하는 건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이게 폴 케네디였다면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그건 교육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교육에 동의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는 금융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의성은 있지만 네. 그 영국이 왜 중국을 넘어서 산업혁명에 성공하게 됐을까? 중국도 석탄도 나고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데 영국의 특허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산업혁명에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역동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일정 부분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좀 토론을 지향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채널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토론하고 저도 말씀드리고 반문도 드리고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의 의견들이 더 공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으로 우리 경익남 구독자 여러분들께 뭐 조언이 저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든 좀 좋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우리 저 김광석 교수님은 그 골드만삭스를 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90년대에는 가수 김광석이라는 분이 우리 가슴을 적셨는데 우리 21세기에는 골드만삭스를 능가한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한국인들에게 좀 자긍심을 넓히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가끔 나왔으면 좋겠고 이광재 TV도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린다면 갑자기 골드만삭스로 이렇게 멋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채널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이런 미래지향적인 널리지를 쉐어링하는 그런 토론을 또 본보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정치인들이 이 토론을 보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출연 정치인이세요. 근데 이미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인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렇게 토론이 되시는 분도 있구나. 정치인 중에도 이런 또 생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셔서 저도 마무리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가 또 이 공급망 전쟁입니다. 공급망 전쟁은 또 소재 전쟁이죠. 그 소재 전쟁, 공급망 전쟁,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불안한 이 분절화 시대에 이 소재 전쟁에서 이겨낼 광재가 있는 게 아닐까. 소재가 아닌 광재로. 우리는 광재를 보유한 국가다. 소재는 별로 없지만, 원자재는 별로 없지만 광재를 보유한 국가다. 이렇게 제 표현 괜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표현인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